국권 침탈과 국권 수호 운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국권을 침탈당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일 의정서, 러일 전쟁을 일으키고 한일 의정서를 맺게 되죠. 그러면서 충고권, 군사적 요충지, 전쟁을 할 건데 니네 나라 좀 빌리자, 조선 좀 빌릴게 하면서 맺은 것이 한일 의정서가 되겠고요. 그 다음 1차 한일 협약, 고문을 파견합니다. 고문, 재정고문의 메가타, 외교고문의 스티븐스를 파견하게 되고, 자, 우리가 82년에 이모군란 때도 고문을 파견하죠. 그때는 마첸창, 윌렌도르프 이렇게 파견이 됐고, 이때 한일 협약 때 메가타와 스티븐스가 들어오게 되고요. 이 메가타가 화폐 정리 사업을 하게 되죠. 화폐 정리 사업하면서 우리나라 경제를 힘들게 했고, 그로 인해서 국제보상 운동까지 일어났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 다음 요 사이에 일본이 치밀하게 조약들을 맺습니다.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체결하면서 미국 니들이 베트남 갖는 거 인정, 우리 일본이 조선 갖는 것도 인정, 오케이 해서 맺은 게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 되겠고요. 영일 동맹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한테 우리가 조선 먹을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하면서 영일 동맹도 맺고, 러일 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일본이 포츠머스 조약을 또 맺죠. 우리가 조선 먹을게, 러시아 니네 신경 쓰지 마 하면서 치밀하게 다른 나라가 간섭하지 못하게끔, 옛날에 요동 먹으려다가 삼국 간섭 때문에 다시 뺏겨서 그런지 치밀하게 조약을 맺어놓고 일사늑약을 체결하게 되죠. 일사늑약, 1905년 일사오족들이 일사늑약을 맺게 되고요. 이완용, 대표적인 친일파 이완용, 이지용, 이근택, 박재순, 권중현 이런 사람들 일사늑약을 맺게 되고요. 고종은 이에 반발하면서 헤이그에 특사를 보내죠. 헤이그 특사를 보냈는데 일제한테 들키게 되고, 외교권도 없는데 특사를 왜 보냈냐라고 하면서 한일 신협약 정미 7조약을 맺게 되죠. 이때 군대를 해산시키게 되고요. 결국 1910년에 한일 병합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도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그 예전에 그 황국 정치할 때 1, 2, 경기, 갑, 서남, 서 했던 거 기억나나요? 1차의 송론쟁, 2차의 송론쟁, 경신왕국, 기사왕국, 갑술왕국, 황국이 있었고, 정치 권력을 이렇게 잡았었다라고 했던 거 기억이 나실 텐데요. 그래서 요거랑 비슷하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1, 2, 정기. 1, 2 경기가 아니라 1, 2 정기. 이거 외워주시면 되겠죠. 요 글자 빼고 다 똑같으니까. 자, 그리고 고통차사, 고통스럽죠? 나라를 빼앗기는 과정이니까 차사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정서가 빠지긴 했는데 이런 게 그냥 있었고, 1차 한일 협약 때 고문이 들어오고, 2차 한일 협약을 맺으면서 통감 정치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2차 한일 협약은 일사늑약을 2차 한일 협약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안 써있는데 이게 2차 한일 협약이에요. 일사늑약. 정미 7조약 때 차관이 들어오게 되고요. 기후각서 때, 지금은 없는데 이게 1909년에 기후각서에 사법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고문이 들어오고 통감이 들어왔다가 차사가 들어왔다가 사법권을 뺏기고 결국 나라를 다 뺏기게 되었다라는 순서가 되겠죠. 1, 2 정기 고통차사. 물론 요 1차와 2차 사이에 가스라 테프트, 영일동맹, 포츠머스 조약, 이런 조약이 1차와 2차 사이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과 이런 순서를 겪으면서 우리나라가 나라를 빼앗기게 됐고요. 일사늑약 때 외교권을 뺏긴 것을 다 알고 있죠. 외교권을 빼앗겼고, 정미칠조약 때 군대 해산을 당하게 되고, 결국 10년에 다 뺏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일사늑약 문서가 있는데요. 강제로 체결한 거고, 여기 왕이 도장을 찍은 것도 아니고 완전히 무효죠. 무효. 한일 병합 조약 문서도 서명이 빠졌기 때문에 무효가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강제적으로 나라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자, 일제 국권 침탈에 대한 저항이 당연히 있었겠죠. 우리나라가 순순히 빼앗겼던 것은 아니고, 1905년 일사늑약이 맺어진 이후에 민영화는 자결을 합니다. 자결을. 자, 1907년에 헤이그 특사를 보냈다라는 것을 아까 이야기했고요. 이준, 이상설, 이종 헤이그 특사. 나철 오기원은 일사오족단을 만들어서 그것이 자신회가 되겠죠. 일사오족을 처단하려고 시도했었다. 장인왕과 전명훈은 스티븐스를 처단했습니다. 아까 스티븐스 누구였죠? 고문이었죠. 외교고문 스티븐스를 처단했으며,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장지현은 시리아 방송대국을 황성신문에 실기도 했었고, 자, 특히 이재명 이사의 동상. 원래 이재명 이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려고 했으나 안중근 이사가 먼저 죽이자 이완용을 처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명동 성당에서 이완용을 습격했죠. 칼로 찔렀는데 죽은 줄 알고
칼로 찌르고 죽은 줄 알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는데 갠신이 살아남았죠. 이완용이 운도 좋게 살아남았으나 뭐 죽을 때까지 뭐 후유증에 시달렸다고는 하는데 폐에서 씩씩 소리가 났다는데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고 결국 체포돼서 사형을 당하시죠. 그리고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역에서 이또 히로부미를 저격해서 살해하셨다. 안중근 의사도 뭐 굉장히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독립군에도 계셨었고 학교도 만들었다가 결국 독립운동 방향을 계속 바꾸면서 독립을 하려고 했었던 분이 되겠고요. 결국 이또 히로부미를 처단하게 되죠. 그 몇 년 전에 개봉했던 영화 영웅 뮤지컬로도 있는데 보면은 삶을 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또 히로부미를 처단한 15가지 이유에 대해서 뭐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거 전쟁 중에 적장을 죽인 건데 내가 왜 재판을 받냐 하면서 재판에서도 당당하게 이야기하기도 했었고 이마리아 여사님 안중근 선생님의 어머니가 쓴 편지가 유명하기도 하죠. 그래서 수의를 보내고 어쨌든 감동적인 이야기가 많은 안중근 의사의 삶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을미사변을 계기로 봉기한 을미의병 한계가 좀 있었죠. 유생들이 너무 유학적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했다라는 그런 한계가 있었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미의병, 을미사병과 단발령. 단발령 기억나시나요? 을미군 단종본 태우소할 때 단이 을미개혁에서 단이 단발령이었잖아요. 이때는 머리 자르는 걸 굉장히 꺼려했죠. 그래서 머리를 목을 자를지언정 머리는 못 자른다. 차도 가단 차목을 가단 뭐 이러면서 반발을 했었는데 결국 요 위정 척사 운동을 계승한 유생들 위주의 그런 의병 활동이 되겠고 고종이 해산해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면서 해산을 했었던 그런 의병이 되겠고 대표적으로 유인석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을사의병. 을사의병은 을사늑약 때문에 일어난 그런 의병 활동이 되겠고 이때 유명한 유병장으로는 최익현 기억나시나요? 그 홍선대원군 하야 상소를 올리기도 했었고 의정척사 운동을 벌이기도 했었던 최익현과 이때부터 신돌석이라는 평민 위병장이 나오면서 평민과 유생의 위병장들이 같이 활동하기도 했었다. 물론 한계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평민 위병장이 약간 양반 위병장한테 따지니까 분명히 양반 위병장이 잘못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평민 위병장의 목을 베기도 하는 그런 아직은 신분이 존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신분이 언제 폐지됩니까? 지금 여기는 1905년이고 신분제는 가보개혁 때 가보개혁이 언제예요? 1894년이잖아요. 신분제가 철폐되었음에도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유생들은 기득권을 좀 포기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 정미의병. 고종이 퇴위당하고 군대가 해산되죠. 이 군대 해산된 군민들이 거의 의병으로 흡수되었고 의병이 전쟁의 양상으로 발전을 하기도 했었고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승인을 받으려고도 했었다. 다음 서울 진공작전을 펼치기도 하고 13도 창의군을 창설을 해서 총대장 이인영, 부대장 허위로 서울 진공작전을 펼치려고도 했었죠. 근데 이인영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이인영은 어디 시골 가버리고 허위가 지도했으나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익현의 결의문, 경문 역시 뭐 이름 있는 유생이라 그런지 글도 잘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체포를 당한 다음에 일본 스시마섬 대마도로 끌려가서 일본 땅에서 나는 먹은 것은 먹지 않겠다 라고 하며 꼭 뭐 아사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정미병의 사진 봐주시면 옛날부터 이게 교과서에 많이 실렸던 그런 사진이 되겠죠. 여기 뭐 귀신이 있니 많이 하면서 옛날에 놀았던 그런 기억도 좀 있는데요. 영국의 기자 맥킨지가 찍은 의병부대의 모습. 그리고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뭐 옷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죠? 뭐 여기 학생도 있고 군인도 있고 어린애도 있고 농민도 있고 일반 농민이 있고 뭐 머리에 쓴 것도 다르고 각층의 나이대와 직업군이 모여서 의병을 일으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907년 이후 의병장 신분 및 직업 분포도가 있네요. 그래서 뭐 모든 분야에서 다 했었고 양반과 유생의 숫자가 많았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렇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3가지 의병에 대해서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애국개몽운동에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권이 침탈이 당하는 와중에 무력으로 저항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까 그 의병들의 모습이 되겠고요. 우리도 실력을 양성해서 실력을 키워서 독립을 쟁취하자라고 했던 것이 애국개몽운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안에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일제의 항무지 개강권을 저지했었고 그것이 헌정연구회로 갔다가 다시 대한자강회로 갔다가 대한자강회에서는 월보를 발행했고 이게 월보의 사진입니다. 요 사진이 가끔 출제가 됐었어요. 그리고 고종퇴위 반대운동을 펼치기도 했었고 그래서 보안회가 헌정연구회로 헌정연구회가 대한자강회로 대한자강회가 신민회로 그래서 이거를 뭐 다 외워야 되나요? 다 외우면 좋기는 한데 보안회가
항무지 개방권 요구를 저지했다라는 거는 알아주셔야 되고, 대한자강회에서 월보를 발행했었다 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고, 신민회는 중요하니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민회는 비밀 단체가 되겠고요. 대성학교, 우산학교를 설립하기도 하고, 태극서관, 자기 회사를 설립하기도 하고, 국외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하기도 했습니다. 네, 1911년에 105인 사건으로 해산을 하기도 하고요. 국제보상운동을 지원하기도 했었고, 대한매일 신보를 기간제로 가지고 있기도 했었죠. 그리고 신민회는 최초로 공화국을 주장합니다. 공화국. 왕이 없는 공화국을 주장을 했었죠. 자, 그리고 많은 애국 계몽운동 단체들이 있었다. 오산학교, 이승훈, 대성학교, 안창호, 태극서관도 있었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도와 독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도의 역사,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동이토문 서이압록이라고 해서 이 송화강, 요게 토문강이죠, 원래. 옛날 사람, 여기 살던 사람들은 여기 송화강을 다 토문강이라고 불렀거든요. 여기 원래 또 살던 사람들이 다 조선인들이니까 여기가 원래 우리나라 땅이었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했다. 일제가 간도 협약을 맺으면서 만주철도 부속권을 본인들이 가져가기 위해서 여기 간도를 청나라 땅으로 인정을 해버렸죠. 그리고 요 간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범윤을 간도관리사로 임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요 간도 협약은 일제가 체결한 협약이 되겠고요. 자,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면 뭐 굉장히 명백한 사실인데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죠. 원래 우리나라 땅이니까 뭐 우리나라 땅이지 이렇게 설명이 되지만, 뭐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진짜 뭐 맞는 말이기도 하죠. 원래 옛날부터 역사서에서도 봐도 우리나라 땅이었고, 일본도 이거는 조선 땅이라고 인정하는 문서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거 러일 전쟁 때 이거를 뺏어 간 건데, 뺏어간 거는 다시 돌려주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래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하고 뺏어간 건 돌려주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일본 퇴정관 지령 1877년 문서네요.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는 관계없다라는 지령을 내리기도 했고, 일본 측 지도에서 일본이 두 섬은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영토로 간주하고 있다라는 그런 지도도 있고, 신중국, 도흥국, 여지, 승남, 옛날 우리나라 그 지도에서 우리나라 땅임을 표기한 그런 것도 있고, 지도도 있고, 그리고 지리적 위치로 봐도 울릉도에서 독도까지의 거리가 일본 옥기섬에서와 독도까지의 거리보다 가깝기도 가깝고, 여기 딱 육안으로 봐도 가깝잖아요. 그리고 이 울릉도에서 독도 잘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건 다 속도예요. 울릉도가 우리 땅이면 당연히 독도도 우리 땅이고,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서나 뭐 어떤 조건을 따져도 우리나라 땅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엄청 우기고 있죠. 요것도 보시면 심흥택의 보고서, 울릉도군 소속 독도가 일본 영토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심흥택이 보고한 내용이 위정부에 보고된 문서이다. 위정부 참정대신은 박재순의 지령을 통해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명백히 하였다. 그리고 대한민국 칙령에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기도 했었고, 국제회의에서도 스케핀이라는 그 전쟁 끝나고 난 회의에서도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라고 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괜히 왜 이렇게 우기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고 우리나라 군대가 주둔하고 있고 우리나라 통신사가 터지며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광을 하고, 원래 옛날부터 쭉 우리나라 땅이었고, 그러니까 일제가 이게 반성이 없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나라를 불법적으로 침략을 했으면 미안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조금이라도 더 뜯어먹으려고, 그거를 남기려고 독도를 갖고 계속 시비를 건다는 게 정말 미안한 마음이 있는 놈들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면서, 자, 이렇게 한국사 1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하나만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 탐구 활동으로 적절한 것은, 고정항제를 보기시켜라. 그러면 1907년에 정미 7조약에 의해서 2차 한일 협약에 의해서 고종이 강제 퇴위가 됐으니까 이때 일어났던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외교권을 돌려놓아라. 이거는 5년 을사늑약 때문이죠. 통감부를 철거해라. 통감부는 언제 들어왔나요? 1, 2, 정, 기인데 고 통차사니까 통감부는 2차, 그러니까 을사늑약 때 들어온 곳이 되겠죠. 군대 시설의 자유를 회복하라. 군대도 1907년에 군대가 정미 7조약에 의해서 군대가 해산되기도 했었죠. 자, 그 다음 요 밑에도 볼까요? 13도 창의군. 13도 창의군이라는 것은 뭔가요? 정미위병이 되겠습니다. 정미위병이 13도 창의군으로 13도 창의군을 결성하고 서울 진공작전을 계획하기도 했었죠. 국제법상 교전단체를 확인받으려고도 했었고, 자, 진주 농민봉기의 목적을 이것은 철종 때 일어난 일이 되겠고요. 서울 진공작전의 결과를 알아본다. 자, 이게 정답이 되겠죠. 인천 상륙작전은 6.25 때 우금치 전투, 동학농민운동의 슬픈 전투가 되겠죠. 우금치 전투. 제네럴 셔먼호의 사건, 이거는 뭐 아니죠. 71년에 신미양요가 있었고, 제네럴 셔먼호 사건은 66년에 있었죠. 자, 2번이 되겠습니다.